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희석입니다. 자, 청렴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뇌물 안 받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말이죠.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어찌 보면 훨씬 더 무서운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명이 제시했던 진짜 백이 청렴함. 그게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렇죠. 보통 청렴이라고 하면 부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돈 안 받는 걸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에게 그건 뭐랄까 기본 중에 기본이었을 뿐이에요. 그에게는 무능력하고 꼼꼼하지 못한 거,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백성의 삶을 망가뜨리는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다산이 평생을 붙들고 씨름했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흠흠이라는 두 글자인데요. 과연 이 흠흠에는 대체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이 흠흠이라는 게요, 그냥 조심해야지 이런 소극적인 다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내 손에 사람 목숨이 달려있다는 그 엄청난 무게감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아주 치열하고 적극적인 전문성을 뜻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의심하는 마음, 바로 그거죠.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다산의 통찰력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공직자를 네 부류로 나눴는데 저기 선량한 무능력자라는 표현, 정말 뼈를 때리죠. 마음은 착한데 실력이 없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꼭 있잖아요, 이런 분들. 결국 다산이 원했던 이상적인 공직자는 그냥 깨끗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깨끗한 위에 흠흠이라는 지독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게 말로만 그런 건지 실제 사건에선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거의 CSI 조선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때는 1794년 한복년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인범으로 몰립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아요. 모든 정황이 그를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을 맡게 된 젊은 관리, 다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자백도 받았겠다, 끝내자. 다들 그렇게 생각할 때 다산은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시대라고는 믿기 힘든 아주 체계적인 3단계 과학수사, 이걸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기록을 샅샅이 뒤지다가 결정적인 모순점을 딱 발견합니다. 뭐냐면 피해자 머리에 있는 상처랑 용의자가 내가 이렇게 밀어서 죽였다고 자백한 내용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자, 다음 단계는 한술 더 뜹니다. 진짜 놀라워요. 다산이 뭘 하냐면 한복년의 이동 시간과 거리를 직접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결론은 이 사람은 그 범행 추정 시간에 거기 있을 수가 없구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밝혀낸 거예요. 이야,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승부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집니다. 자백은 거짓이었어요. 고문에 못 이겨서 한 거였고 사실은 그냥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 넘어져서 생긴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만약에 다산이 에이, 자백도 했겠다 하고 그냥 서류를 덮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목숨이 그냥 사라졌겠죠. 바로 이 이 지독한 꼼꼼함이 한 생명을 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요,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18년에 걸친 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건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정조 임금이었습니다. 정조는 다산의 이 흠음 정신을 딱 알아보고 그에게 아주 막중한 비밀 임무를 맡깁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억울해 보이는 사건들 총 142건, 자네가 다시 한번 다 들여다보게. 하지만 정말 하늘이 무심하게도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를 믿어주던 정조 임금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바로 다음에 다산은 역모에 휘말려서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를 떠나게 돼요. 이제 임무는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다산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 끔찍한 유배지에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건 돌아가신 임금님과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 바로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백성들에 대한 그 지독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의 세월이 쌓여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 흠흠신서입니다. 유배지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미대의 관리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위대한 유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2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그냥 청렴이 나는 깨끗해 하고 손 씻고 끝나는 거라면 흠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내가 놓친 건 없나? 억울한 사람은 없나?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결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이게 바로 흠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문가인 우리에게 흠음은 뭘까요? 첫째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결론 내리고 증거를 꿰어 맞추는 그런 확증 편향과 싸우는 거겠죠. 그리고 둘째, 제 감으로는 이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랑 팩트로 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처리하는 이 서류 한 장이 그냥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전부일 수 있다는 걸, 그걸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의 흠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산이 흠음신서 서문에 남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내고 또 죽이니 인명은 하늘에 매여 있다. 공직자는 그 사이에서 하늘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자이다. 어찌 두려워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비단 200년 전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여러분의 일에는, 여러분의 전문성에는 어떤 흠음이 담겨 있습니까?